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산행을 하실 때 발가락이, 발이 시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시리다기보다 뭐 아프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동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발이 시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이 시린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발이 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등산화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경등산화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가볍게 만든 거. 예를 들자면 이제 500g 뭐 미만으로 있는 이런 등산화들은 사실 한겨울에 신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컨대 이제 이런 등산화 같으면요, 왜 한겨울에 신기 어렵냐 하면 이 가피가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보온을 해주질 못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밑창도 그렇게 이렇게 두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발을 보호하기 어려운 거죠. 3,000m 이상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등산화들은 거기는 고도 때문이라도 일단은 기온이 낮기 때문에 가죽이 튼튼합니다. 두껍습니다. 보통의 우리가 이제 무게가 작게 나가는 등산화들은 이 가죽의 두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중등산화라고 하는 것보다 얇습니다. 뿐만 아니고 요걸 만져보시면, 이런 신발들을 만져보시면 아시는데 이 안쪽에 안감 패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패딩도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방한화 같은 경우는 안쪽 패딩에 기모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모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보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론 밖에 있는 가피도 두꺼운 것을 씁니다. 두꺼운 가죽을 쓴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고 등산화에서 안쪽에 보시면 인솔이 들어가 있거든요. 인솔이. 인솔도 이렇게 보시면 요 바닥면에 자세히 보세요. 펠트 조직, 울이 발려져 있습니다. 이 울, 전체적으로 울로 된 것도 있어요. 그게 룬닥스에서 나오는데요. 제가 룬닥스 다른 신발이 있는데, 그 신발이 거기 들어가 있고, 그 별도로 판매도 합니다. 그래서 울이 보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한화들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방한화가 없으시다 그러면 일반 중등산화나 좀 그 가죽이 좀 두껍고 그 다음에 패딩이 안쪽에 있는 안감들이 약간 두껍게 되어 있는 것들을 첫 번째 사용하셔야지 아주 추운 날 발이 얼어붙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화를 그냥 아무 등산화를 신고 가시면서 발 시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기온대에 맞는 등산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렇게 양말입니다. 양말을 제가 종류대로 이렇게 많이 갖고 나왔습니다. 이게 종류대로 갖고 나온 이유가 있겠죠. 자, 이 양말들은 메이커는 로너, 그 다음에 단터프 스마툴 이렇게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두께가 다 다릅니다. 근데 겨울에 발이 시려우신 분들은 울이 함유되어 있는 양말들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울은 발에서 나는 땀으로 인해서 젖더라도 보온 효과를 발휘해 줍니다. 그래서 울 양말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발에 등산을 하시게 되면 등산안에서 이 양말을 신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자면 히말라야 가서 조난을 당하시면 대부분 다 발가락에 동상을 입으세요. 그리고 국내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면 설악산 같은 데서도 뭐 이렇게 아주 추운 날 조난을 당하고 이제 산행 중에 조난을 당했다 그러면 뭐 미끄러지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동상을 걸릴 확률이 높은데, 그 동상을 걸리는 가장 큰 원인은 땀 때문입니다. 발이 젖어 있으면 발이 체온을 많이 뺏깁니다. 이렇게 뽀송뽀송한 발일 때보다 약 23배 정도 체온을 많이 뺏깁니다. 근데 등산화가 얼어 있는 상태거든요. 영하 뭐 15도 이렇게 되면 등산화 자체가 얼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 물기를 통해서 빨리 이렇게 체온을 잃는 거죠. 피부가. 그래서 피부에 괴사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동상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뭐 이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발이 시려운 원인 중에 하나가 땀이라는 거죠. 그래서 땀이 먹더라도 따뜻함을 어느 정도 유지해 줄 수 있는 울 양말을 신으라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그 인진지라는 그 양말을 제가 요새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그 인진지라는 양말이 있어요. 이 양말입니다. 트레일 러닝을 한다든지 장거리 달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세요. 왜냐면 장거리 달리시면 이제 그 등산에 땀이 차기 때문에 그 땀 때문에 그 물집이 생기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 안쪽에다가 이너 양말을 그 신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너 양말은 대부분 다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뭐냐면 피부로부터 빨리 땀을 경리해내는 거예요. 예, 그 작용을 그 부분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 피부로부터 땀을 빨리 경리해내기 때문에 발이 불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로너에서 나온 거, 이것도 똑같습니다. 원리는 뭐 똑같은 겁니다. 예, 로너에서 나온 이 폴리에스터로 만든 이너 양말이거든요. 요걸 신으면 예, 땀을 빨리 피부로 격리시켜가지고 예, 이 울 양말을 보내줍니다. 예, 그런데 울 양말은 예, 젖더라도 어느 정도 예, 그 보온을 해주기 때문에 내 발은 예, 물에 펑펑 젖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땀에 젖어서 예, 땀에 젖어서 체온을 빨리 잃는 것을 좀 방지해 주죠. 그래서 추우신 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등산화를 잘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가볍다고 예, 제가 가볍다고 소개해드린 예,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거는 이제 호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테크니카 마그마라는 신발 있지 않습니까? 그 신발은 경등산하고 하이킹용이지 한겨울에 쓸 수 있는 신발은 아닙니다. 예, 굉장히 가볍거든요. 예, 가벼운데 이렇게 만져보면 예, 가죽도 얇고요. 예, 충분한 보온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만약 그런 거 신는다 그러면 이제 양말도 좀 달라져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라이트 크루고요. 이게 미디움 크루고, 요게 헤비 크루고, 그 다음에 요게 익스피디션용입니다. 굉장히 크죠, 이 신발은, 이 양말은요. 그래서 양말의 두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두께에 따라서도 방한 성능이 달라지는 거죠. 보통의 경우는 저도 뭐 헤비나 익스피디션 잘 안 신습니다. 겨울이라도 미디움 정도의 두께. 그리고 이제 목 높이는 크루, 이걸 이제 크루 높이라고 그럽니다. 예, 요 미디엄 크루 정도면 뭐 제가 되긴 하는데, 예를 들자면 기상 상황이 상당히 나쁘다. 예, 영하 10몇 도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헤비나 그 다음에 익스피디션 클래스나 예, 이런 양말을 이제 제가 가지고 가죠. 그래서 양말도 그냥 국내에서 이렇게 보면 그냥 울 양말이다 이렇게 그냥 돼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 그런 정보들이 잘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양말 전문 회사들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게 등산용 양말인 경우에 뭐 두께가 어느 정도 예, 라이트 버전인지 미디움 쿠션을 가지고 있는지 헤비 쿠션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익스피디션 클래스를 예, 아주 두툼한 게 두툼한 두께를 가지고 있는지를 표시해 줍니다. 거기 따라서 자기가 뭐 별로 뭐 발 시린 거 나는 없어 그러면 이런 거 필요 없으시겠죠. 그렇지만 발을 나는 산에 갈 때마다 발이 너무 시려서 골치 아파 그러시면 등산화를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양말 점검하시고 되도록이면 이너 양말도 같이 사용하시면 뭐 발바닥 물집 잡히는 것도 그 예방을 많이 해주고요. 예, 그 다음에 아무래도 보온에도 이게 도움이 됩니다. 아주 얇고 조그만합니다. 예, 그래도 뭐 이게 생각지도 못한 뛰어난 기능을 발휘해 줍니다. 예, 오늘은 겨울철 등산 시 발이 시려울 때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